봉도사의 정치 의신소, 대한민국 정치에 관한 모든 것 낱낱이 샅샅이 악랄하게 끝까지 조사해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오늘 주제는 대통령의 말인데요. 자, 오늘은 말로 먹고 사는 좀 이상하다, 말과 글로 먹고 사시는 세 분 모셨습니다. 참여정부 대변인실에 계셨고 춘추관장을 지냈던 메시지 전략 전문가 유민용 에이케이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말에는 글이 더 익숙하죠, 우리 유민용 대표님은.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글로 계속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알고 보면 인지심리학 박사는 아니고 박사장 수료 하신 헌재 그다음 특검 전문 변호사 네. 노영희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방송 도입부에 잠깐 출연하셨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오는 땜빵 전문 아니고 네. 원일이 SBS 선임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예, 자, 그 메시지 어제 어젠가요? 박근혜 대통령 그 일요일 저녁이죠. 네. 나오면서 한 메시지가 또 화제가 됐었단 말이에요. 네. 넋 줄짜리요. 예, 후진기가 놓고 앞으로 달리겠다는. 네, 저 깜빡이를 좀 켜고서는 다니시면 좋겠는데 그냥 확 들어오니까 다들 당황스러웠죠. 예. 82자였어요. 쉬어보니까. 82자. 예, 네, 문장은 네 문장에 있습니다. 예, 메시지 전략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보셨어요, 유민영 대표님? 일단 본인이 직접 하지 않았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고요. 아, 본인이 하죠. 뭐든 본인이 직접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보면 권력의 사유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아하. 그 공간과 시간에 예. 누구를 대표하고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설명인데요. 사실 예. 이제 이게 뭐냐면 조직의 보스인 거예요. 사적 조직의 보스인 거예요. 좌파의 이 관계자들과 지지자들의 보스인 설명이지 이거는 공적인, 그러니까 이제 헌재의 설명에 따르면 가장 강력한 공무원에서 파면을 된 거란 말이에요. 예.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에서 파면이 된 건데 이 정의의 영역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국민이 합의한 헌법 정신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조직의 보스로서의 사적인 영역에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자세와 태도를 말과 글 이전에 태도와 자세가 사적 사인으로서 조직의 보스로서 조직폭력배의 보스로서 어떻게 보면 국민을 대하고 있다. 그 자세와 태도가 가장 결정적으로 국민을 분노케 하는 거죠. 예. 그 말은 점잖게 하시는데 살벌하게 얘기하는데 변호사처럼 얘기를 하시네. 그러게. 말을 못 하신다 그러더니 스크머니 쑥쑥 들어오는데 진짜 깜빡이 안 켜고 싹 들어오는데 우리 인지심리학 박사 수료 네. 노영희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 그게 메시지였는지도 좀 의심스럽고요. 솔직히. 그렇게 전달된 것이 정말 대국민 메시지가 맞는지. 네. 두 번째로는 메시지를 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이 맞는지. 예. 또 이게 안 했다라고 하는 판단이잖아요. 지금 우리 메시지 전문가가. 예, 이게 민경욱 대변인이나 이제 주변 참모들이 예. 워낙 탄핵 결정 이후에 하도 말을 안 하니까 메시지 하라고 압력이 많이 가해지니까 예. 이분들이 그냥 나서서 살짝 본인들이 만들어서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의심을 걷어 드리고 실제 박 전 대통령이 한 게 맞다라고 이제 우리가 선회해서 해석을 한다고 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미성숙한 메시지였다. 예. 그 실제 탄핵 결정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80몇 프로고 또 반대하는 사람 중에서도 그래도 어쨌든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6%거든요. 예. 그러면 다 합쳐가지고 92% 정도 돼요. 그리고 못 받아들이겠다는 게 6% 정도 돼요. 그 예. 사람들이. 그러면 그분들만을 대상으로 한 메시지였거든요. 사실은 그 내용이. 8%쯤 되는 분들. 네, 그러니까 예. 8% 중에 2%는 이제 기권 내지는 의사표현을 안 하신 분이고 그럼 6%? 6% 정도를 와. 대상으로 한 메시지였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과연 그런 메시지가 적절한 것이었는지 또 그들만을 위한 메시지가 타당한 것이었는지 의심스럽죠. 예. 저희가 이 타겟이요, 중학교 2학년 정도만 쯤에서 신경 써도 이해할 수 있는 방송이에요. 목표가. 그게 정치의 딱 기준이거든요. 유 대표님 맞죠? 네. 중학교 2학년쯤. 근데 그러니까 그 말을 메시지를 된다니까요. 메시지를. 메시지를 못 들은 분들 계세요. 우리 네. 방송 듣는 분들 중에 한번 읽어주시죠. 아, 그거를요. 예. 예. 넋 줄짜리. 예. 제가 지금 적혀 있는 건 없으니까 기억을 더듬어서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을 예. 드릴게요. 유 대표님 안 소명을 갖고 계신가요? 대통령 임기를 다하지 못해서 소명을 다하지 못해서 국민들한테 지지해준 국민들한테 미안하다.
요게 첫 문장 두 번째 문장이고 마지막 문장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모든 결과는 내가 안고 가겠다. 내가 안고 가겠지만 네네. 그랬죠? 네네. 근데 이제 이게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예. 이 메시지를 어떻게 말을 하면서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게 이제 말로 먹고 살던 이제 기자 출신 민경욱 대변인이 어디에 방점이 있었느냐를 물었잖아요. 기자들이 예. 물었어요. 그럼 두 가지를 물었다면 이거 대통령이 직접 썼느냐 아니면 당신이 썼느냐. 근데 민경욱 대변인 말에 의하면 이건 대통령이 구술해 준 걸 자기가 받아 적어 왔다 그랬어요. 두 번째 질문이 혹시 탄핵 그 인용 승복 메시지는 없었느냐? 그건 없었다라고 0.1초도 안 돼서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넋줄자리를 불러주면서 확고한 메시지를 전달을 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 방점은 어디 있었느냐? 진실을 밝힌다가 아니었었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의 방점이 있다. 반드시.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심리 상태와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쉽게 전달하는 데는 성공했어요. 그걸 옳다 그르다 뭐 찬성한다 동의한다를 떠나서 메시지는 분명한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러면 이제 검찰 수사를 앞두고 반드시 내가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저 정치 시작된 거죠. 그다음에 장기 이제 정치 투쟁이 시작된 거죠. 이제는 장기전으로 간다라는 걸 예고를 좀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정봉주의 정치쇼 지금 SBS 원일이 선임 기자님 그리고 유민영 메시지 전문가 그리고 노영희 인지 전문가 변호사님 인지신문 무슨 전문가예요. 근데 이분들과 함께 말씀을 듣고 계신데 전 처음에 이 주제 PD님하고 작가님 줬을 때 재미없을 줄 알았어요. 정말 재밌네 세 분 말씀이. 아니 이게 재밌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메시지라는 게 말로 하는 거잖아요. 칭찬은 좀 가만 계세요. 네. 아니 봉도사님 때문에 재밌는 거예요. 이게 말로 하는 거죠. 저는 제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정치는 말로 하는 거고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하는 메시지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제가 좀 철없다 이런 뜻이에요? 네, 참고로 봉도사님 지금 빵긋 웃으셨습니다. 좀 전에 약간 화를 내는 얼굴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4명이 다 방송인, 변호사, 기자, 전 대변인 4명이 다 직업적으로 보면 말을 먹고 사는데 이 중에 죽어서 절대로 지옥에 안 가는 직업군은 기자밖에 없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는데 첫 일성이 야 기자들 왔냐였어요. 왜냐하면 웃지 마시고 이게 제가 지금 저 혼날 각오를 하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제 농담을 하는 게 아니고 기자의 업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언론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괜찮습니다. 아니 저런 멋진 기자가 어디서 안 혼날래나? 괜찮아요 그러면. 근데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삼성동 주변에서 저희가 이제 사저 정치가 시작됐으니까 기자들이 가 있잖아요. 기자들의 순환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우리 후배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가죠, 폭행. 폭행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뭐 우리 뭐 평생 맞고 살았으니까 맞는 거는 그럴 수 있고 순간적이니까 돌발적이고 지속적인 욕설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른바 이 지지자들이라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너무나 심한 욕설을 기자들한테 지금 해대서 기자들의 순환이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을 알리는 그 도구로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로서 언론을 했는데 이제 언론이 아니라 직접 정치를 하겠다는 이건 강력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청취자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방송 정봉주의 정치쇼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 폭탄 오늘도 이미 300통이 넘었어요. 3262님 정치쇼 듣느라 다른 일을 못하고 있네요. 1시간 동안 그냥 공부하면서 힐링하면서 이거 1시간 딱 들으면요. 대학교 정치학과 한 학기 듣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0645님 매일 사이다 시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319님 왜 이제서야 이런 방송을 합니까? 이 방송 영원히 진행돼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SBS에서 정봉주를 인제 알아봤어요. 1022님 봉도사님 보라로 보고 있는데 동안이 시당 80년생입니다. 민경수님 봉도사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요? 얼굴이나 머리 스타일 기타 등등 너무 동안이라 여쭤봐요. 술 담배 하시나요? 술은 말술이고요. 담배는 안 합니다. 역대 대통령의 말 한번 좀 분석 좀 해주시죠. 뭐죠 이름이? 유민영 케이스 대표님. 역대 대통령의 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실은 공보팀하고의 결합력이 굉장히 높았고요. 그리고 가장 절대되고 준비된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요? 왜냐하면 준비된 내용을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의사결정으로 무언가를 주도해서 연설이나 말을 하기보다는 준비된 말씀만 준비된 하시죠. 우리 팀이 스태프들이 예. 청와대 그 공무원들이 준비해 준 것들을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애드립은 아예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말의 완성도, 글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고 북방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 굉장히 훌륭했던 측면이 예. 있는 겁니다. 어허. 김영삼 대통령의 경우에는 뉴스페이퍼 테스트라 그러는데 다음 날 신문에 기자들 말로 야마가 뭐냐, 네. 핵심이 뭐냐? 한 줄 예. 제목이 뭐가 들어갈 거냐, 이 산 같은 제목이 뭐냐를 찾아내는데 굉장히 귀신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취임 1년 동안 90%의 지지율을 확보할 수가 있었던 정책도 굉장히 굵직했던 거고요. 김영삼 대통령께서 현 탄핵된 대통령을 한때 묘사할 때 7푼이라는 표현도 썼잖아요. 네, 그랬었죠.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 세대의 정치인이기 때문에 예. 김영삼 대통령은 이렇게 아래로 보일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측면들이죠. 포지션이 다른 거죠. 예. 김영삼 대통령은 그랬던 거고요. 그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이제 빨간편 선생님도 하시지만 예. 굉장히 계획되고 준비된 언어를 철저하게 사용하신 분이죠. 예. 그래서 굉장히 정제돼 있고 절제돼 있고 담백한 언어를 사용하셨던 거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노 대통령으로 넘어오면 이제 진짜로 이제 뭐 말과 글의 시대가 열리는 거고요. 그렇죠. 대중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음. 네. 그리고 굉장히 탄력성 있는 현장 호흡력을 가진. 예. 네. 그래서 이게 기자들이 문자화한 기사와 예. 현장의 언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던. 아, 참 재밌게 하시네. 네. 그런 조건이 외모랑 너무 다르시네요. 외모는 말씀 못하게 생기셨는데. 왜 외모를 갖고 그런 사람을 아니 되게 순하게 생기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오면 예. 여기는 이제 글과 말보다는 예. 자기의 경험을 자기가 엄청난 경험을 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그 조건에 모든 게 개입돼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의 글과 말을 꼭 기억하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네. 이제 그런 맥락들이 있었던 것 예. 같습니다. 차이들이. 노영희 변호사님께서는 네. 어느 대통령의 말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원래 대통령들의 말을 잘 안 듣기 때문에 별로 기억이 안 남고요. 제가 요즘 관심 오늘 왜 갖는 나오셨어요? 제가 요즘 관심 갖는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이었는데 예. 제가 왜 그분의 말을 특히 기억하느냐면 저는 약간 동문서답 느낌을 많이 받아가지고 아하. 그분이 하는 말을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사람들이 나중에 해석을 엄청나게 멋지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대전은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가지는 의미가 정말로 나는 그냥 그 말 그대로 했을 것 같아 그분 생각에는. 예. 근데 대전 가려고 그랬는데. 근데 사람들은 그거에다가 막 곱하기 몇 배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멋지게 만들어서 해석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와 저 말이 저렇게 해석이 되는구나. 정말 그렇게 느꼈었거든요. 근데 예. 이번 메시지도 그분의 정말 자기 속마음이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한테 미안하다. 예. 내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더 못 있어서 빨리 나와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였을 것 같고 예. 검찰 수사 받을 때 내 억울함을 좀 토로하고 싶다 이런 얘기였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원일이 기자님도 그렇고 우리 봉도사님도 그렇고 대표님도 그렇고 엄청나게 해석을 멋지게 정치적으로 하시잖아요. 아. 저는 이런 것들이 참 신기해. 나도 정치가 되면 그렇게 누가 해주려나? 그럼 지금 출마 선언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여튼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아 여기에 네. 이게 설명 좀 해주세요. 군대 전문 용어로요. 예. 고참이 반합에다 라면을 끓여도 예. 그거는 반합에다 라면을 끓인다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심오한 저 작전을 지금 짜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신참들은 고참이 라면 끓이는 걸 라면 끓인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예. 이건 작전 짜고 있는 거잖아요. 작전 짜고 있는 야간 작전 짜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제가 좀 청와대 출입 기자 경험으로 놓고 봤을 때, 아이 그만 좀 웃으세요. 왜 자꾸 이 진지하게- 과대해석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과대평가 과대해석. 아니, 뭐 그렇게 꼭 할 그런- 수밖에 없다는 아니, 거예요. 꼭 그렇지는 현실적인 않다는 거예요. 필요성. 네, 저는 이제 그 정치의 본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어떠한 언어를 유려한 화체로 방송인들이 말하듯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 경험적으로 봐서 역대 정치인 중에 최대의 달변이라고 했었던 DJ 김대중 대통령 때 제가 청와대 출입 기자를 했는데 예. 연로하시기도 했지만 대통령은 말실수를 많이 하고 대통령은 이 어떠한 생각을 딱 해서 딱딱 악의가 맞는 그런 말을 딱딱 할 수가 없어요. 일거수일투족을 어항속을 들여도 유리상자 안에 있는 그 대통령이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건 미국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제가 저 워싱턴 특파원 할 때 보면요. 백악관 직원들이 2,000명이라 그러는데 그 2,000명의 모든 사람들이 그건 전부 다 공보비서관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아하. 그만큼 대통령의 말은 주목도가 높다는 거죠. 그런데 예. 한 가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기자로서만 딱 놓고 보면 예. 참 희한하기는 했어요. 1월 1일 날 그 기자 간담회를 했는데 준비된 멘트 하고자 하는 멘트는 이렇게 해서 방송으로 저희가 소화를 다 했어요. 예. 근데 그 뒤에 1분 1답을 하는 과정에 그 화면을 한번 꼼꼼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인터넷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문장을 풀 센텐스로 이렇게 쭉 이어나가신 게 없어요. 이게 당황하시기도 하고 그게 저 예. 이렇게 단어만 말하기도 하고. 단어만 말하시고 대명사를 많이 썼죠. 네, 그래서 예. 대전은요 예. 엮은 거죠. 이렇게 핵심적인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뭔가를 말씀을 하실 때 이 방송용으로 도저히 쓸 수 없는 그런 예. 이 어법을 구사하시는 거는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문자 계속 또 오고 있는데 3482님 원 기자님 너무 웃겨요. 요새 기자분들 순환시대인데 고생하세요. 고생하시라는 거예요. 고생한다라고 하는 거 격려하는 거예요. 자, 2752님 노영 변호사님 카랑카랑 목소리 공감이 됩니다. 노영 변호사님 생기도 예쁘게 생기셨어요. 그런 말 한마디도 안 나오는데. 화장 안 하고 아니 제가 보기에 화장 안 하시고 오니까 예쁘시네. 아유, 참, 욕인지 칭찬인지. 자, 2752님 계속 읽어보면 유민영 대표님 잘생기셨네요. 말 못하게 생기셨는데 말씀 잘하십니다. 8085님 저는 이 방송하는 걸 왜 이제 알았을까? 전화라도 해주시기 그러셨어요. 전화번호 찍어주세요. 그럼 전화해드릴게요. 자, 유 대표님 대선 주자들이 이제 메시지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대선 주자들의 메시지를 또 분석을 해주셔요 이제. 뭐랄까 박 전 대통령이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만 들었다면 예. 이제 대중 캠페인이라고 하는 거, 선거 캠페인이라고 하는 투명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 문재인 대표는 담백한 법률가에 가깝습니다. 담백한 법률가. 네, 어우, 약간 건조하기도 하고요. 근데 굉장히 이제 구체성을 띠면서 조금 진화하고 있는 중이고요. 예. 안희정 지사의 경우에는 신념을 가진 철학, 그러니까 신념과 철학의 언어를 사용하는 편이죠. 예, 그래서 조금 어렵기도 하고요. 예. 그런데 이제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의 경우에는 예. 사실은 모시기도 했잖아요. 예, 함께 일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근데 뭐랄까 정치권에선 새로운 언어인 건 맞습니다. 예. 과학적 프로그래머 이과생들의 언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합니다. 예. 정확한 프로그래머 언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승민 전 대표 의원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정책 연구자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게 아닌가. 대중연설의 여의도 영역으로. 연구소 소장급. 네, 아직 못 나온 게 아닌가. 그 정책은 굉장히 훌륭한데 예. 이것이 대중적 공간에서 아직은 전달력이 떨어진다. 네,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황교안 총리가 대행이 출마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분은 기본적으로는 종교적 신념의 베이스를 깔고 있는 그게 느껴져요? 네, 그런 쪽에 가까운 신분이 아닌가. 원칙주의자인데요. 홍준표 오히려 지사 나왔죠. 그런 쪽에 예. 언어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홍준표 지사요. 가장 재미있는 분. 내일 우리 출연해요. 홍준표 지사는 제가 맥락을 못 찾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디 튈지로 모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쉽고 간결한 언어를 사용하긴 한데 공격적이죠. 공격적이면서 도발적이고. 럭비공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공격적인데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위험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표현 하시던데 럭비공은 날아갈 때 아주 예리하게 쫙 잘 날아가는데 튈 때는 어디로 튈지 모른다. 뭐 가장 정확한 표현이신 것 같습니다. 오. 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정치적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신 건 맞아요. 그리고 기자들하고의 이런 사적 관계라든지 공적 관계에서는 또 탁월한 능력이 있는 건 맞는데요. 지금은 이제 성정이 조금 더 흐트러진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네, 그렇습니다. 원내대표하고 이럴 때는 기자들하고 굉장히 관계도 좋았고요. 예. 이 짧은 전화의 시간에 가장 정확한 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정치를 잘하고 있는데. 성정이 흐트러졌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경남도지사 하고 이러면서 이게 튀잖아요. 예. 한 튀듯이 튀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런 측면이 있어야 되는데 남을 상처 잘 준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예측 가능성이 없다 이런 질문 말씀이시고요. 나오셨어요. 진행을 그런 측면이 있죠. 아니 궁금해서. 미국에서 트럼프가 그런 돌발적이고 그런 공격적이고 이 파격적인 행으로 이 성공했다라는 이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인들도 그를 흉내내고 그걸 벤치마킹하려는 좀 측면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오히려 위험하다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예. 제가
죄송합니다. 이재명 시장을 빼뜨렸는데요. 예. 네, 굉장히 대중적이고 손혁군한테 큰일 날 뻔했네. 쉽고 편하고 대중적인 언어. 예. 시장에서 보통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훌륭한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화도 굉장히 잘하시는 편이에요. 예. 다만 이제 이 공격성의 부분, 그다음에 국가 최동 지도자가 가져야 하는 신뢰성과 안정성의 부분, 이 부분을 스스로의 말에서 모순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아쉬운 면들이 있는 분입니다. 저 얘기는 아프네, 그죠? 아프죠. 제가 이재명 시장님 좀 아플 것 같아. 글쎄 뭐 많이 들으시지 않았을까요? 근데 저희가 뭘 얘기를 좀 하세요. 아무리 깐죽거리시는데 깐죽거리. 근데 솔직하게 제가 그냥 청취자 입장에서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심리학자로서. 네. 심리학자로서 누가 제일 안정감이 있어요. 말을 들으면서. 정치인들 말 안 들어요 이제? 아니 뭐 잘못했습니다. 이제 안 그러겠습니다. 아니 진짜 이렇게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어느 분 말이 그나마 가장 좀 안정감이 있어 들린다. 글쎄요, 이거 제가 좀 말씀드리기 곤란해서 다른 분에게 여쭤보시면 예, 좋겠습니다. 우리 왕 기자님. 저는 이제 기자로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제 훈련된 것 때문에 그럴 텐데 예. 그 사람이 어떤 어법을 활용하고 어떤 어투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거에 집착한다기보다는 그런 거를 통해서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컨텐츠가 무엇이냐,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나를 저는 중시하는 편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떠한 메시지 전달. 예,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이게요. 그러면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럴 때서는 편하게 얘기하지만 대선 주자가 되면요, 당신은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당신은 김정은을 어떻게 다룰 것입니까? 북한핵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예. 질문이 언론에서 들어가거든요. 어떤 어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가 중요한 거죠. 예를 들자면 문재인 전 대표가 미국한테는 노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기사를 썼는데도 정정보도 신청 안 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책에다 썼으니까. 그 말 하지 않았어요. 예. 그 인터뷰에서 나오지 않은 얘기가 기사화된 거예요. 뉴욕타임스에서. 예. 그런 게 이제 메시지인 거죠. 어법과 어투와 이거 어눌하기로 따지면 뭐 문재인 대표도 뭐 박근혜 대통령 못지 않죠. 마지막에 강하게 디스하시네. 예. 말씀 예. 못하시기로 따지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토론에 좀 이렇게 좀 꺼려하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3262님 정치쇼 듣느라 다른 일을 못하고 있네요. 김명희님 오늘 1시간 들어보니 정치가 재밌네요. 그럼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정치예요. 자, 오늘은 대통령의 말에 대한 얘기 나눠봤고요.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유민영 A케이스 대표님, 노영희 변호사님 오늘 깐죽거리려고 나오셨죠. 자, 원일이 SBS 선임 기자님 함께 하셨습니다. 정봉재 정치쇼, 정치를 1도 모르는 분도 정치 고수로 만들어드리는 신나는 정치, 재밌는 정치. 저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정봉재 정치쇼 마치겠습니다. 바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봉도사의 정치 흥신소, 대한민국 정치에 관한 모든 것 낱낱이 샅샅이 악랄하게 끝까지 조사해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오늘 주제는 대통령의 말인데요. 자, 오늘은 말로 먹고 사는 좀 이상하다. 말과 글로 먹고 사시는 세 분 모셨습니다. 참여정부 대변인실에 계셨고 춘추관장을 지냈던 메시지 전략 전문가 유민영 A케이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말에는 글이 더 익숙하죠, 우리 유민영 대표님은.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글로 계속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알고 보면 인지심리학 박사는 아니고 박사장 수료 하신 헌재 그다음 특검 전문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방송 도입부 잠깐 출연하셨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오는 땜빵 전문 아니고 네. 원일이 SBS 선임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예. 자, 그 메시지 어제 어젠가요? 박근혜 대통령 그 일요일 저녁이죠. 네. 나오면서 한 메시지가 또 화제가 됐었단 말이에요. 넉 줄짜리요. 예. 후진기가 놓고 앞으로 달리겠다는. 네. 그래서 조직의 보스로서 조직폭력배의 보스로서 어떻게 보면 국민을 대하고 있다. 그 자세와 태도가 가장 결정적으로 국민을 분노케 하는 거죠. 예. 그 말은 점잖게 하시는데 살벌하게 얘기하는데 변호사처럼 얘기를 하시네. 그러게. 말을 못 하신다 그러더니 슬그머니 쑥쑥 들어오는데 진짜 깜빡이 안 켜고 싹 들어오는데 우리 인지심리학 박사 수료 네. 노영희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 그게 메시지였는지도 좀 의심스럽고요, 솔직히. 그렇게 전달된 것이 정말 대국민 메시지가 맞는지. 네. 두 번째로는
메시지를 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이 맞는지 예. 또 이게 안 했다라고 하는 판단이잖아요. 지금 우리 메시지 전문가가. 예, 이게 민경욱 대변인이나 이제 주변 참모들이 예. 워낙 탄핵 결정 이후에 하도 말을 안 하니까 메시지 하라고 압력이 많이 가해지니까 예. 이분들이 그냥 나서서 살짝 본인들이 만들어서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의심을 걷어 드리고 실제 박 전 대통령이 한 게 맞다라고 이제 우리가 선회해서 해석을 한다고 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미성숙한 메시지였다. 예. 그 실제 탄핵 결정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80몇 프로고 또 반대하는 깜빡이를 좀 켜고서는 다니시면 좋겠는데 그냥 확 들어오니까 다들 당황스러웠죠. 예. 82자였어요. 쉬어보니까. 82자. 예, 네, 문장은 네 문장에 했습니다. 예. 메시지 전략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보셨어요? 유민영 대표님. 일단 본인이 직접 하지 않았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고요. 아, 본인이 하죠. 뭐든 본인이 직접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보면 권력의 사유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아하. 그 공간과 시간에 예. 누구를 대표하고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설명인데요. 사실 예. 이제 이게 뭐냐면 조직의 보스인 거예요. 사적 조직의 보스인 거예요. 아. 좌파의 이 관계자들과 지지자들의 보스인 설명이지 어허. 이거는 공적인 그러니까 이제 헌재의 설명에 따르면 가장 강력한 공무원에서 파면된 거란 말이에요. 예.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에서 파면이 된 건데 이 정의의 영역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국민이 합의한 헌법 정신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조직의 보스로서의 사적인 영역에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자세와 태도를 말과 글 이전에 태도와 자세가 사적 사인으로서의 근데 이제 이게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예. 이 메시지를 어떻게 말을 하면서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게 이제 말로 먹고 살던 이제 기자 출신 민경욱 대변인이 어디에 방점이 있었느냐를 물었잖아요. 기자들이 예. 물었어요. 그럼 두 가지를 물었다면 이거 대통령이 직접 썼느냐 아니면 당신이 썼느냐. 근데 민경욱 대변인 말에 의하면 이건 대통령이 구술해 준 걸 자기가 받아 적어 왔다 그랬어요. 두 번째 질문이 혹시 탄핵 그 인용 승복 저 메시지는 없었느냐? 그건 없었다라고 0.1초도 안 돼서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넋줄자리를 불러주면서 확고한 메시지를 전달을 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 방점은 어디 있었느냐? 진실을 밝힌다가 아니었었고 예.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의 방점이 있다. 반드시.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심리 상태와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쉽게 전달하는 데는 성공했어요. 그걸 예. 옳다 그르다 뭐 찬성한다 동의한다를 떠나서 아하. 메시지는 분명한 거예요. 이거는. 예. 자 그러면 이제 검찰 수사를 앞두고 반드시 내가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저 정치 시작된 거죠. 그다음에 장기 이제 정치 투쟁이 시작된 거죠. 이제는 장기전으로 간다라는 걸 예고를 좀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람 중에서도 그래도 어쨌든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6%거든요. 예. 그러면 다 합쳐가지고 92% 정도 돼요. 그리고 못 받아들이겠다는 게 6% 정도 돼요. 그 예. 사람들이. 그러면 그분들만을 대상으로 한 메시지였거든요. 사실은 그 내용이. 8%쯤 되는 분들. 네, 그러니까 8% 중에 2%는 이제 기권 내지는 의사 표현을 안 하신 분이고 그럼 6%? 6% 정도를 대상으로 한 메시지였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과연 그런 메시지가 적절한 것이었는지 또 그들만을 위한 메시지가 타당한 것이었는지 의심스럽죠. 예. 저희가 이 타겟이요. 중학교 2학년 정도만 쯤에서 신경 써도 이해할 수 있는 방송이에요. 목표가. 그게 정치의 딱 기준이거든요. 유 대표님 맞죠? 네. 중학교 2학년쯤. 근데 그러니까 그 말을 메시지를 된다니까요. 메시지를. 메시지를 못 들은 분들 계세요. 우리 네. 방송 듣는 분들 중에 한번 읽어주시죠. 아 그거를요. 예. 네, 넋줄자리. 예. 제가 좀 적혀 있는 건 없으니까 기억을 더듬어서 기억을 말씀을 더듬어서. 드릴게요. 유 대표님도 소명을 알고 계신가요? 대통령 임기를 다하지 못해서 소명을 다하지 못해서 국민들한테 지지해준 국민들한테 미안하다. 요게 첫 문장 두 번째 문장이고 마지막 문장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모든 결과는 내가 안고 가겠다. 내가 안고 가겠지만 네네. 그랬죠? 네네.